그 U2기는 유인 정찰기죠. 근데 유인 정찰기가 아직도 역할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스텔스 무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무인기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 정찰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일단 먼저 번의 U2기는 네. 이게 뭐 북한 지역을 노골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뭐 중국의 본토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워낙 고도를 높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여객기를 타고 다니면은 이 성남공항하고 수원 기지하고 멀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면은 단 1, 2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그게 다 보여요. 예. 실제로 여객기 우리 그렇죠. 김포에 타면은 저는 많이 봤는데 활주로를. 그래서 이게 높이 올라가서 유투기가 이렇게 각도를 60도 각도로 촬영을 해요. 그러면 서울 상공에서 보통 평상시에 서울 상공에 무슨 구름을 띄우면서 별도로 여객기 별도로 날아가는 거 많이 있어요. 특히 김포 방향에서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동해안. 그게 이제 정찰기예요. 구름 이제 운이 띄우는 게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가서 어떤 이 각도가 60도 각도로 촬영을 해요. 북한 너머, DMZ 너머를 촬영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해왔는데 오랜 기간 앞으로의 이 BGS-Z 기반이나 무인 그 스텔스 정찰기의 또 역할 분담은 BGS-Z 기반은 센서가 많이 더 탑재되고 사람이 탑승하고 그래서 이거는 공해상 뭐 서해안이라든지 뭐 동중국해 남쪽의 제주도 상공이라든지 그러니까 공해상 상공을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 각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하고 전파 뭐 수집도 하고 통신도 감청하고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격추를 못 시키는 국제법상에 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돌아다니니까 민간기처럼. 근데 이 지금의 무인 스텔스기 이제 RQ-180 같은 거는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스텔스 무인 정찰기고 ZNG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침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그 항공전에서 보면은 그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언론 매체에서 그거를 기사를 써도 미 국방성에서는 전쟁부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는. 근데 실제로는 들어갔다 짐작할 수 있고. 근데 그 페르시아만 그쪽에 뭐 오만 쪽이라든지 UAE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그 근해에서 정찰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제트기가. 근데 이것도 뭐 미사를 쏘면 또 뭐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그쪽에 영공에서 어떤 좀 안전한 거리에서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높은 데서 각도를 줘서 정찰 사진을 찍는다지 하는데 뭔가 좀 미심쩍으면 이제 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U2기가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U2기가 많이 격추된 게 실제로 그 당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요걸 그 당시에 또 보완했던 게 60년대부터 SR-71 블랙버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블랙버드. 최초의 스텔스 정찰기죠. 유인 정찰기. 그 속도도 마하 3 이상. 그래서 이거는 격추를 안 됐던 게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사일 쏘면 잽싸게 도망 나왔다든지 이것도 이제 한때 뭐 7, 80년대 오키나와 가다나 기지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중심으로 많이 정찰했었죠. 근데 이게 또 운영 유지가 어렵고 이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퇴역을 시키고 U2기가 이어받은 거였어요. 근데 U2기가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높은 상공에서 이렇게 북한을 보이기 때문에 감시하기 쉽다, 수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보완하면 고도에 따라서 낮은 고도에서 통신 감청하는 게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퇴역했던 RC-12 시리즈가 있어요. 프로펠러. 그것들은 이제 통신 감청하는 거고. 그래서 주한미군 이제 오산에 U2기가 있으면 평택에는 RC-12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근데 이거 체제가 이제 작년에 다 이제 없애기로 하고 너무 이제 구식화되고 노후화돼서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한 4대 도입했죠.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는 U2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요?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스텔스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칫하면 격추되기 쉽고 이미 이란전에서 해군용 글로벌 호크가 있었는데 해군용 뭐 그 시리즈가 또 격추가 몇 번 됐었고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속도대가 실제로는 뭐 500에서 600km 시속 느린 거죠. 그리고 스텔스 설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포착하기 쉬운 거 이것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신형 정찰기, 무인 정찰기나 유인 정찰기를 또 다시 이렇게 혼합을 또 이렇게 배합을 해서 새롭게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근데 이런 스텔스가 아닌 개념으로 설계된 것들은 언제든지 격추가 될 수 있는 거. 가까이 가면은 적 상공에 가까이 가면 격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박을 때리면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RQ-180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스텔스화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그거를 이제 본격 완성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한다 만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기술의 완성도가 스텔스 개념에 철저하게 적용된 게 이제서요. 그래서 이제 적진 상공에 들어간다가 이제 첫 번째가 이란 상공을 들어갔다 왔다 한 거. 그리고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유인기,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을 조종사의 생존성을 확보할 시스템은 늘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더 보완하는 센서로 좀 더 좋은 걸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행 시간이나 거리가 늘어가고 스텔스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더 많이 배치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대수가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몇 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를 이란전도 지금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비공식적으로 저쪽에 우크라이나 그 근해에서 또 정찰을 러시아도 해야 되는데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반도에 배정도 해야 되고 지금 중국도 감시해야 되고 양안. 그래서 대수가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충족 많지 않은 걸로. 그럼에도 이게 노후화된 유투기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넘어가자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래서 지금의 과도기에 또 들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우리 U2 정찰기는 이러면 이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퇴역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안으로 물론 국내에도 여러 가지 무인 정찰기, 유인 정찰기가 있지만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스텔스 고고도 정찰기 뭐 RQ-180 이런 게 이제 주한미군에 도입되고 하면 상당히 우리 ISR 전력이 아주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근데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대한민국 뭐 공군 중심의 전력 그 자산이 예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 세월도 이제 흘러왔었고 어떤 국방 예산에 또 이거 전력 확보 자산도 많이 투입됐고 해서 과거에 10년 전, 2016년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다음에 국내에서 웬만하면 또 정찰기를 개조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30년대는 소위 뭐 전자권 이제 얘기가 한참 시끄러운데 일부 어떤 그 전력에서는 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자권을 넘기는 데 있어서 걱정하는 건 핵 전력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상황이 예전에 10년 전에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이다, 재래식 감시 정찰 자산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커버를 해주는 사이에 돈을 투입을 해서 기술을 투입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격차는 줄어들 뿐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2035년 넘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재래식 전력에서. 근데 지금의 이제 전자권은 너무 좀 서두른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이게 실전 배치되면 바로 이게 성능 발휘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조종사들이 또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이렇게 한번 나가봐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32년을 또 넘어가야만 이게 안정화되거든요. 그 새로운 자산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 모든 전반적인 전력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으려면 또 2035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마치 우리 KF-21 전투기가 완전 자리 잡으려면 2032년 이후이듯이 또 이제 시간, 뭐 예산 싸움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교해서는 나아지고는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렇게 전개, 그러니까 전방 전개 이 소위 동북아시아에 전개하는 자산 중에 이렇게 좀 현대화시키면서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자기도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맹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과제가 이제 그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게 너도 돈 써, 나도 돈 유지할 테니까 너도 자산을 확보해. 그러면서 같이 공유를 하자 정보도. 그럼 자기가 확보한 것도 일부 주고 반대로 또 한국에서 확보한 걸 주면서 서로 맞춰본다든지 그런 협조 관계를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의 핵심 요인이 바로 이 감시정찰, 감시정찰 ISR 네. 정보 감시정찰 전력인데 그 유투기도 그 중에 뭐 하나였죠 이제. 예, 하나였는데 앞으로 그 이 ISR 우리 한국군도 많이 뭐 군사 첩보 위성도 도입을 하고 운용 단계에 들어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무인 정찰기들 백두, 건강, 무인 정찰기도 우리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죠. 근데 참 이게 운이 좋았던 게 공군에 지금 내년에 작전 배치된다는 그 중고도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이게 원래는 2020년도에 완성해서 2022년에 실전 배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국방과학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그 방산업체 대한항공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좀 실패한 게 많았어요. 고도에 뭐 올라가면 얼어버린다든지 뭐 엔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판 많이 했어요. 이거 뭐 언제 이걸 배치하고 이거 뭐 시대가 벌써 이런 그러니까 프로펠러 정찰기가 시대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란전에서 격추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일단 개발을 완료한 거니까 배치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얻어지는 정보가 또 이제 특수 상황에 또 있으니까 이게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이제 뭐 제트화된 뭐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필요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또 여러 가지 성과가 또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거보다는 10년 전에 비교하면은 발전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근데 전자권은 너무 좀 서두른 면이 없잖아 있고 이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아직.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스텔스 무인 정찰기
아직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 엔진 이제 좀 하고 있더라고요. 엔진 개발. 엔진 개발 잘 되고는 있고. 있어요. 엔진 예. 개발. 예. 그게 핵심인데 네. 그게 가장 핵심 전력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고 네. 그 미국은 이란전에서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네. 있고 근데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한미군에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정확히는 이제 오산 그 가다나 기지에서 주둔을 시키고 왔다 갔다. 아. 이게 이 한반도로 오고 돌아올 때 이쪽에 상하이나 이제 칭다오 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 예, 예. 일본 측의 언론에서 보면은 반대로 오키나와 가다나에서 밤에 이렇게 출발해서 공해상으로 떠가지고 중국 감시 좀 하고 정찰하고 한반도 오산, 평택을 거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70년대 SR-72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정 배치는 안 할 것 같아요. 대수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일본 오키나와 가다나 기지에 주둔을 시킬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감축이 좀 쉬워요, 우리보다는. 노출은 돼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동북아 하늘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 하늘은 이제 U2 정찰기 예, 시대가 끝나는 거죠. 막을 내리고 올해나 내년 중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네. 최첨단 네. 유무인 정찰기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오늘은 군사평론가 안승범 대표 모시고 U2기 태역과 동북아 하늘을 지배할 차세대 정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